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짱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딤돌 10불불 58강 템플릿 개요와 59강 전역 템플릿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템플릿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틀,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도형 그릴 때 사용했었던 모형자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템플릿입니다. 이 모형자를 우리가 사용했었던 건, 이 모형자에 가서, 볼펜이나 연필로 이제 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종이에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은 거, 이와 같은 걸 이제 템플릿이라 얘기합니다. 거푸집도 이제 템플릿이에요. 근데 C++에서 이제 템플릿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C++의 템플릿은 툴 코드입니다. 가짜 코드라는 얘기예요. 템플릿 코드는 가짜 코드인데, 근데 이 가짜 코드가 그냥 가짜 코드는 아니고 실제 코드를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코드 내에서는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알고리즘만 정의를 하고 형식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템플릿 형식 인자로 가상으로 정의할 때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사용할 때 구체적인 어떠한 형식 인자를 결정을 하겠죠.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사용을 하는 그 인자 형식 결정에 따라 가지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실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템플릿 코드 하나가 사용하는 형식 인자가 여러 개가 있게 되게 되면 실제 만들어지는 코드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C++에서 템플릿을 이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전역 템플릿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템플릿 함수를 사용할 땐 정의를 할 땐 먼저 템플릿 키워드를 써주고 가상의 타입 네임을 본인들이 명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이름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 템플릿 형식 인자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에서 제일 큰 원소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알고리즘 비슷하잖아요. 원소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랬을 때 원소 형식의 그걸 데이터 형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비교하는 논리를 컴페어다 라고 또 이제 가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값이 있는 위치를 찾는 어떠한 템플릿 함수를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저기에서 정의했었던 이 가상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시작 위치와 배열의 원소 개수, 그리고 비교 논리, 이와 같이 이제 전달받는다 라고 했을 때, 사이즈 언더바 t는 언사인드 인트하고 같아요. 양의 정수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인데, 인덱스는 1에서부터 일단 제일 최대값이 있는 위치를 0으로 가정을 해서 인덱스 1에서부터 나머지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컴페어로 일단 비교해 보는 거죠. 베이스에 어디에 현재 최소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와, 그리고 반복문에서 이동을 하는 인덱스에 있는 이 원소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만약에 인덱스에 있는 원소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값에 있는 위치를 인덱스 위치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대값이 있는 메모리 주소는 베이스에서 상대적 거리, 최소값 인덱스가 있는 곳이다. 최대값 인덱스가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이제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었을 때 compare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선 만약에 이제 두 수를 비교한다 하면 이와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죠. 크기가 10인 배열 5, 2, 3, 29, 34, 7, 6, 4, 8, 뭐,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뭐, 이와 같이 이제, 배열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getMax force, 이 템플릿 함수에 우리가 이 배열 이름과 원소 개수, 그리고 compare int, 얘를 전달해서 하게 되면, 이 내에서는, 인티저형 배열이니까, 이거 인트 포인터구나. 데이터를 인트 형식으로 얘네들이 판별을 하게 되고, compare int, 이 함수 포인터, 리턴 타입이 인트이고 임용명에서 인트인 함수 포인터구나. 라고 판별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실제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i는 10에서 i 뿔뿔까지 증가를 시켜가면서 먼저 이 배열에 있는 이 값들을 먼저 화면에 출력해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iostream 부분도 iostream 하고 using namespace std 해줄게요. 먼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값을 먼저 화면에 출력해 주고 난 다음에 최대 값이 얼마인지 저기서 찾은 m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값이 있는 인덱스 요소의 인덱스 값도 화면에 출력하기로 해요. mi에서 ARR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최대값이 있는 인덱스가 될 거예요. 한번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일 큰 원소는 49고 그 인덱스는 0, 1, 2, 3이죠. 지금 봐보면 최대값이 49고 최대값 요소의 인덱스는 3이다. 이와 같이 이제 잘 찾아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수형 배열에서 제일 큰 값만 찾았는데 간단하게 클래스 그 책을 하나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책을 보관하는 배열에서도 최대값을 이 getMax force 가지고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북이 있고 string isbn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북의 string isbn 하고 string 타이틀을 입력인자로 받게끔 해서 isbn 타이틀 이와 같이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값을 출력하는 뷰 메소드에서 제목 하고 ISBN을 이제 출력하게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get ISBN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하고 get title 이와 같이 이제 그 상수와 멤버 메소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합의하지 좀 길어지니까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해서 작게 만들어 놓을게요. 얘네들도 좀 작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배열이 있는데 그 도서를 ISBN 값이 제일 큰 값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두 개의 도서를 그 입력인자로 받아서 제일 첫 번째 책의 그 ISBN하고 두 번째 도서의 ISBN을 얻어오고 난 다음에 두 개의 ISBN을 비교하는 비교 함수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한 도서 5개를 보관할 수 있는 그 배열을 선언을 해주고 1, 2, 3, 4 도서 개체를 생성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도서 개체 도서 번호를 적당하게 이제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문자열이다 라는 거를 주의해서 이제 길이를 갖게끔 해주세요. 알고리즘 자료 구조 C# 이와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네들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로 해요. 제일 큰 값이 있는 그 위치를 여기를 이제 본인들이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명을 복수화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세요. 5개의 도서에 대해 가지고 검색해 달라.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할 때 compare ISB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달라 라고 해서 먼저 이제 5권의 책을 먼저 출력을 할게요. books i에 이제 view 여기 이제 5권의 책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최대값이 있는 그 위치의 책 있죠? 그 부분을 MBI view 이렇게 이제 해주기로 하고, 여기는 이제 cout 최대값의 ISBN 그리고 이제 인덱스 MBI 마이너스 books. 자, 이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번에 그 getMax fox 요 부분에 books를 전달했기 때문에 북 포인터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북 포인터 형식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형식이 있다라는 건 명시해 줄게요. 이와 같이 해서 한번 빌드를 해보면 지금 여기 이제 빨간 줄이 쳐져 있네요. 그죠? 이제 오류가 날 것 같은데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예, 북 포인터 예, 최대값이 있는 위치니까 지금 북 포인터를 원소로 하는 배열이기 때문에 원소 형식은 북 포인터의 포인터죠. 원소 형식이 북 포인터니까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실행을 해서 봐보면 여기도 MVI가 가리키고 있는 게 북 포인터니까 이와 같이 해줘야 될 테고, 자 이와 같이 해서 다시 빌드에서 실행을 해서 봐보면 정수형 배열에서도 최대값의 위치를 우리가 잘 찾고 있고, 이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이 배열에서도 ISBN이 제일 큰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getMaxForce라는 이 템플릿 함수 하나만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티저형 배열에서도 최대값의 위치를 찾고 있고,
또 북포인터를 원소로 하는 배열에서도 최대가스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템플릿에서는 가상의 형식 이름을 지정해서 알고리즘을 전개해서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곳에 맞게끔 누가 컴파일러에서 실제적인 코드를 전개해 줍니다. 그와 같이 전개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상의 코드 툴, 진짜 코드를 만들어주는 이 가상의 코드 툴을 우리는 템플릿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는 템플릿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